여보, 이게 도대체 뭔 고지서예요? 뭔 소리야? 무슨 고지서? 태양광 개발 부담금 8천만 원을 내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8천만 원이라고? 그게 말이 되나? 우리는 그냥 반만 빌려준 건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살아온 72살 된 늙은 농부입니다. 저는 지금도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거든요. 아니,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8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뭔가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버린 경험 말이에요. 몇 년 전 저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어요.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는 그 달콤한 말을 믿고 말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이니까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히 정부에서 좋다고 했는데 왜 저는 이 나이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세상을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했건만 그런 함정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2019년 어느 쓸쓸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 가꿔온 5,000평 정도 되는 농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농산물 값은 해마다 떨어지고 자식들한테는 농사 그만두라는 소리만 듣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언제까지 그 힘든 농사를 지으실 거예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지고, 하지만 평생 해온 농사를 그만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제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형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농지에 태양광 시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우리 지역도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태양광이라니 그게 뭔가요?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밭에 까만 패널들을 줄줄이 세워놓으면 그게 햇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주는 거래요. 그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서 돈을 버는 거지요. 일반 농사보다 훨씬 수입이 좋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햇빛으로 돈을 번다니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평생 흙만 파고 살던 저에게는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제법 그럴듯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 그런 기술도 있을 법 하더군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사업이니까 믿을 만해요. 게다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한다고 하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안성맞춤 아닌가요? 농사는 날씨 따라 병충해 따라 들쑥날쑥한데 이건 햇빛만 있으면 매달 똑같이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이장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해봤거든요. 만약 정말로 일반 농사보다 수입이 좋다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태양광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때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르신들, 이제는 농사만으로는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시면 햇빛만으로도 충분한 수입을 올리실 수 있어요. 기존 농사보다 2.6배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5,000평 정도 되는 땅이면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그것도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말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연간 5천만 원이라니 일반 농사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게다가 20년 동안 안정적이라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나요? 저희 같은 농부가 어디 그런 큰 돈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땅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 비용은 모두 업체에서 부담하고 어르신들은 땅 임대료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한 푼도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꿈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 정말 그런 일이 있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가? 20년 동안 보장해준다니까. 이제 노후 걱정은 끝이구만. 자식들한테 아버지 농사 그만하세요 소리 안 들어도 되겠어. 모두들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평생 힘들게 농사만 지어온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내린 기회같이 느껴졌거든요. 회관을 나서면서 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모두들 들뜬 목소리로 이번에는 정말 잘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살 수 있겠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고 20년 동안 안정적이라니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야.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그런 좋은 일이 있다고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이니까 믿을만 해요. 게다가 20년 동안 보장해 준다니까 우리 살 날 동안은 걱정 없겠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태양광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지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더군요. 어르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가 뭐 하는 건가요? 토지 임대 계약서입니다. 20년 동안 땅을 빌려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글씨도 작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020년 봄 제 농지에 태양광 패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까만 패널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신기한 풍경이었지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때의 저는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만 생각하며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그 밝은 미래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2020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트럭들이 오가고 굴삭기들이 땅을 파고 크레인들이 패널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다니. 동네 젊은이들도 신기해하며 구경을 왔습니다. 저도 어깨가 으쓱해졌지요. 평생 흙만 파던 늙은 농부가 이런 첨단 사업을 한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뛰던 순간은 첫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2020년 6월 맑은 여름날이었지요. 업체 기술자가 저를 불러서 말하더군요. 어르신, 이제 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화면 보세요. 작은 모니터 화면에 숫자들이 올라가는 걸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햇빛이 전기로 바뀌어서 돈이 되고 있다니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나올까요? 날씨가 좋으면 하루에 한 15만 원어치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15만 원. 하루에 15만 원이면 한 달에 450만 원, 1년이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농사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수입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태양광 패널들이 마치 은빛 바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확인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지요. 기존 농사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경로당에 가면 모두들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요. 형님, 정말 태양광하길 잘했구만요. 우리도 땅이 있으면 하고 싶은데. 그때의 저는 정말 의기양양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사업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수입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겨울철에는 해가 짧으니까 당연히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수입은 예전만 못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오던 것이 350만 원, 300만 원으로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전력거래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출력 제한이라는 것도 있고요. 출력 제한이 뭔가요?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 일부러 발전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태양광 시설이 너무 많아져서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네요. 전기가 남아 돈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귀한 줄만 알았는데 남아서 버린다니요? 그럼 우리는 왜 전기를 만들라고 했던 건가요?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기 생산이 완전히 멈춘 거예요. 하늘은 맑고 해는 쨍쨍한데 패널에서 전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출력 제한 명령이 내려왔어요. 오늘은 전기를 만들지 말라고 하네요. 언제까지요? 글쎄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분명히 햇빛은 좋은데 돈을 벌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마치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심지어는 며칠 연속으로 전기 생산을 멈춰야 하는 날들도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처음에는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체 직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정부에서 그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 속이 타기 시작했어요. 설마 우리가 속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제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은 마을 경로당에서였습니다. 저처럼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던 손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시더군요. 형님, 무슨 걱정이십니까? 아, 걱정이네. 태양광 수입이 자꾸 줄어들어서 말이여. 처음에 약속한 것과 너무 다르구만. 저도 그래요. 요즘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들어와요. 그뿐이 아니여. 얼마 전에는 일주일 내내 전기를 못 만들게 했다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을에서 태양광을 한 농가들이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처음 약속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당황하고 있었지요. 특히 마을 이장님은 더 심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던 분이라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계셨거든요. 내가 마을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 같아서 면목이 없어요. 이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한 일인데. 그래도 내가 앞장섰으니까. 이장님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부를 믿고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2022년 말 들어서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태양광으로 인한 수입은 처음 약속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었고 출력 제한은 더욱 자주 일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양광 패널들이 생각보다 빨리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우박, 염분 때문인지 패널 일부가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패널 하나 교체하는데 50만 원 정도 들어요. 50만 원. 한 달 수입의 4분의 1이 수리비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장나는 패널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수리비는 계속 들어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면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3년에 들어서면서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 태양광 관련 지원을 대폭 줄인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전기 살 때 주던 좋은 가격도 떨어지고 정부에서 보장해 주던 고정 가격도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금 혜택이나 지원금도 다 줄어든다고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했어요.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고작 3년 만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에 태양광 설비를 둘러보고 왔는데 이상한 서류 하나가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지역 관청이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한자와 어려운 말들이 가득해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 서류일까?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거 개발부담금 관련 서류인 것 같은데 제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내려와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거 큰일 났어요. 무슨 소리야?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해서 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건 업체에서 다 처리해 주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버지, 토지 소유주가 내야 하는 거래요. 그럼 얼마나 내야 하는데? 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략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평생 모아도 어려운 그 큰 돈을 어떻게 내라는 말입니까? 설마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맞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태양광 패널들이 이제는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리라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저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새벽까지 뒤척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엄청난 고지서가 제게만 온 것일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일까? 분명히 정부에서는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듣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아들아, 이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아버지, 제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내는 돈이래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농지가 개발행위로 분류됐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던 일 아니야?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아들도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업체에서도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숨겼을 수도 있어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기타 부대 비용은 토지 소유주 부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믿었던 거였어요.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이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고 복잡한 서류는 대충 넘어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 경로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저만 당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였어요. 경로당에 들어서자마자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더군요. 형님들 무슨 일이십니까? 손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쓰게 웃으셨습니다. 아, 자네도 걱정이 되어서 왔네 그려. 우리 모두 큰 걱정을 안고 있구먼. 혹시 개발부담금 말씀이신가요? 맞아. 나는 무려 1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 늙은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순간 저는 아찔했어요.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한다니? 이장님도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정말 면목이 없어요. 처음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함정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어요. 우리 집은 6천만 원인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자식들한테 어떻게 말하나? 노후 자금은커녕 빚만 떠안게 생겼어요. 마을에서 태양광을 한 15가구 정도가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총 합계를 계산해 보니 마을 전체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저희는 태양광 설치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업체 대표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르신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개발 부담금은 토지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왜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저희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기준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기들은 돈만 잔뜩 벌고 우리만 엄청난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책임은 없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님, 처음에 태양광 사업을 홍보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큰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은 더욱 냉정했어요. 어르신들, 개발 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농지를 태양광 용도로 바꾸면 당연히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야죠. 저희는 태양광 사업을 안내해 드린 것이고 개별 계약의 세부 사항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부에서 나서서 홍보해 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다니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담료라도 내고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저희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돈을 꼭 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업체나 관청에서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어요. 그럼 소송을 하면 되는 건가요?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계약서에 기타 비용은 토지 소유주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어려워지죠. 그리고 설령 이겨도 업체에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라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지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스 기사를 보니 전국 곳곳에서 저희와 같은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2억, 3억씩 개발 부담금이 나온 경우도 있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태양광 업체들의 행태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온 기사도 한번 보세요. 태양광 분양 사기가 무려 276건이나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분양 사기? 네,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각종 비용을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수법이래요. 우리가 당한 것과 비슷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더 조사해보니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부가 앞장서서 태양광 사업을 적극 홍보했어요. 기존 농사보다 2.6배 수익, 20년 안정보장 같은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면서요. 하지만 2021년부터는 슬그머니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전기 판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정부 지원금도 하나둘 사라지고 급기야 2023년에는 소규모 태양광에 주던 혜택까지 완전히 없앴습니다. 마치 국민들을 태양광 사업으로 유인해놓고는 뒤에서 사다리를 걷어찬 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저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해요.
마을 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태양광 피해를 당한 가구들이 모두 모였지요. 우리가 비록 글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늙은이들이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의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피해자들과도 연락해서 함께 대응해 봅시다. 손 할아버지도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한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전국의 피해자들과 손을 잡아야 해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시민단체에서 태양광 피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정말이야? 네, 전국 태양광 피해자 연대를 만들어서 집단 대응을 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힘없는 늙은 농부들이지만 함께 뭉치면 무엇인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 같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거대한 문제에 맞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앉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저희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할아버지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는 돈도 많고 변호사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쓸 텐데. 시민단체 활동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억울함을 그냥 묻고 갈 수는 없어요. 이장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먼저 태양광 업체와 관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했어요. 태양광 업체는 처음에 20년 고수익 보장이라고 했으면서 정작 수익이 줄어들자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리고 개발 부담금 같은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아예 해주지 않았어요. 관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는 정작 농지를 바꿨을 때 내야 하는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개별 계약 사항이라서 저희가 알려드릴 일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큰 손해를 본 상황에서 또다시 돈을 내야 한다니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야 했어요. 평생 모은 돈도 부족해서 빚까지 졌는데 이제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하다니 정말 죽을 맛이네요. 김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저희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태양광 피해 사례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지요.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분양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민들이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자가 말하더군요. 태양광 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276건이나 발생했어요. 특히 농촌 어르신들이 안정적 수익이라는 말만 믿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큰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화가 났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함께 싸워요.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온 전국의 농민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언론 보도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분양 사기 피해 방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당한 저희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대책이라니? 우리가 당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국정감사장에서 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정부가 적극 홍보한 태양광 사업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건가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개별 계약 사항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도 개발부담금 고지서는 계속 날아왔습니다. 이자까지 붙어서 금액은 점점 더 커져갔지요. 손 할아버지는 결국 집을 팔아야 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팔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태양광 따위는 하지 말았을 텐데. 결국 손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이장님도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며 이장직을 그만두셨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면목으로 이장을 계속하겠습니까? 2년이 지나서 드디어 일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체가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대표는 행방불명이었거든요.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승소해도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소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도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을 수도 있어요. 결국 어르신들이 개발 부담금을 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무했어요. 2년간 힘들게 싸웠는데 결국 우리만 손해를 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개발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말이에요. 손 할아버지는 평생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3대째 살던 그 집을요. 80년을 산 집인데 이 나이에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김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들에게 돈을 겨우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아들 목소리에서 한숨이 섞여 나오는 걸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은행 빚을 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매달 이자만 내기도 벅찬데 언제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 마을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손 할아버지는 3대째 살던 집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가끔 옛집 이야기를 하실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세요. 김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빌린 돈 때문에 늘 미안해 하십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자식한테 짐이 되었다며 한숨을 쉬시곤 해요. 저는 이 나이에 은행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를 내느라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50년을 살았던 마을을 등지고 도시로 나간 거지요. 태양광 패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들을 희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라린 교훈을 주는 기념물이 되었어요. 마을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아요. 경로당에 가면 서로 눈치만 보게 되고 마을 행사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떠났어요. 우리 마을은 이제 끝났구만. 김 할아버지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신문에서 조사해보니 태양광 업체들이 우리를 속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전국에 태양광 업체가 500개 정도 있는데 그중 150개가 가짜 업체였다고 해요. 1, 2년만 장사하고 문 닫고 또 다른 이름으로 새 회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추가로 엄청난 돈을 내야 할 걸 알면서도 우리한테는 말 안 해줬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2019년 그때부터 이미 태양광이 너무 많아진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개발 부담금 문제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해줬냐고요?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라고 위에서 시켰으니까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는 식이었다고 해요. 결국 우리만 아무것도 모르고 속은 거였어요. 여러분도 투자나 사업 권유를 받으신다면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는 가족과 함께 꼼꼼히 읽어보세요. 보장, 확실 같은 달콤한 말은 의심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더욱 조심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그리고 만약 피해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신문고,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가끔 창밖의 태양광 패널들을 바라보면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분명히 태양광 자체는 좋은 기술이고 제대로만 한다면 환경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좋은 기술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록 저희는 큰 손해를 봤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신다면 저희의 고생도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지도 궁금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